발표 PPT. 여기서 PPT 못 만드시는 분 안 계시죠? 파워포인트 다 쓰시죠? 근데 그게 내가 썼던 파워포인트가 과연 잘 된 것인가를 일단 오늘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대회라든가 아니면 학교 과제에서 PPT를 만드는데 선생님 저 PPT 잘 만들었는지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라고 애가 줬을 때 내가 과연 교사 입장에서 뭘 체크를 해야 되지? 매뉴얼이 있어요. 애들이 파워포인트를 그냥 화면에서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템플릿은 정상적인 용어가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을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따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마찬가지. 이걸 왜 배워두시면 좋냐면 원장님들 파워포인트로 수업 준비하시나요? 그때 완전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템플릿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체 삽입인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개체 삽입인데 원장님들 그 이미지 넣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미지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파워포인트가 버전업이 되면서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 합니다. 파워포인트에 동영상을 딱 넣어가지고 배경음이라든가 제가 어제 원장님들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찾았는데 동영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하드디스크를 정리해서 안 넣어놨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애를 발표 지도를 했거든요. 그 애가 한 300~400명 모인 데서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 딱 발표를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마다 배경음악을 따로 깔아요. 동영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걔가 대상을 먹었거든요. 그런 방법들, 개체 삽입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발표 스킬이죠. PPT만 좋다고 될 일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PPT를 줘봤자 발표하는 애가 이 스킬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발표 스킬은 나중에 그 구술면접 토론 수업 때는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 발표 PPT, 이 네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원장님들 한번 보시죠. 이거 실제로 아이가 이제 작성한 거예요. PPT 화면이에요, 이게. 선생님, 제가 학교 숙제로 이렇게 냈는데 첨삭해 주세요 라고 원장님들이 딱 더블 클릭해서 파워포인트를 열었는데 이 화면이 있어요. 뭐라고 지적해 주실래요? 느낌이 어떠세요? 화사하세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첫 마디가. 안 보여요. 그쵸? 그죠? 메가리가 없어요. 아주 고급진 표현이네요. 네. 메가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면, 교정원 화면은. 메가리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애들의 실수는 뭐냐면, 예쁘고, 은은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방법이 딱 보고, 원장님들은, 야, 안 보인다, 메가리가 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죠. 애들의 큰 실수는 뭐냐면 배경과 색상 배치를 못합니다. 글자색이. 첫 번째 실수는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까만 바탕에 빨간색 글씨를 넣어버린다거나 이렇게 뒤에 흰색인데 옅은 핑크를 넣어버린다거나 아이들의 1차 실수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교정한 화면에서 또 뭐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요? 이게 말 뱉기가 힘들죠? 글씨체요.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엔에 뭐 건강 안보 이슈를 이끈다 이 말이잖아요. 배경하고 한국 안보 이슈가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죠? 달라지죠. 첫 번째 짚어주셔야 될 거는 먼저 애가 파워포인트를 보내주면 배경과 글자색, 애들이 제일 크게 하는 실수고요. 두 번째는 배경을 안 깝니다. 배경 이미지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먼저 짚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파워포인트의 내용도 내용인데 첫 화면에 어떻게 배치됐느냐가 발표의 시선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처음에 메가리 없는 화면하고 얘하고는 발표자가 이렇게 딱 섰을 때부터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원장님들도 그 수업 준비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 만드시잖아요.
표지에서 이런 실수가 안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죠. 아까 그 친구예요. 핑크 친구.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죠? 한번 지적해 주시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원장님, 이거 첨삭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 저 잘했죠? 라고 했을 때 실무, 이걸 이렇게 저걸 저렇게. 너무 좋아요? 훌륭해요? 애들의 또 하나 실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이 글자체가 문제예요. 글자체가. 왜 글자체가 문제냐? 이게 무슨 체 같으세요? 명조체나 바탕체로 들어와 버리는데 애들의 가장 큰 실수. 자기네 집 컴퓨터에는 예쁜 폰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만들 때는 예쁘게 글자체를 넣는데 막상 발표하려고 나오면 이 발표용 컴퓨터에는 글자체가 안 깔려 있으니까 글자체가 명조나 바탕체로 복귀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지금 발표용 폰트는 다 뭔지 아십니까? 전체가 맑은 고딕이에요. 가장 기본 폰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 가지고 발표하지 않는 모든 환경에서는 맑은 고딕이라는 가장 기본 글자체를 써야 돼요. 아이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했을 때. 그럼 이제 맑은 고딕으로 고쳐주는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게. 자, 맑은 고딕으로 하면 글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근데 또 하나 실수가 있어요. 글자체를 이렇게 맑은 고딕체의 가장 기본 글자로 바꿔줬는데 자, 이번엔 뭐가 문제일까요? 이 글자체가.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한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어는 한 글자당 1바이트라는 걸 먹어요. 딱 붙어 나오는데 한글은요, 간격이 영어 DI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진과 단자는 떨어져 있어요. 한글은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까지 먹어버리거든요. 글자 간격이 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쓰실 때에는 보세요. 얘가 정상 글자 간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파워포인트 메뉴에 보시면 얘가 있어요. 가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글자 간격이라 그러거든요. 한글은 글자 간격을 표준으로 하면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상체가 아니에요. 이 표준이라는 거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한글을 타이핑 하실 때는 항상 좁게로 세팅을 해 놓으면 자, 보세요. 이게 표준이고 이게 좁게거든요. 이거 좁아 보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신문 편집이나 무슨 편집에서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액세스 모든 종류를 사용하실 때에는 글자 간격을 표준이 아니라 좁게로 놓게 하시면 가장 보기가 편안해지고 딱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좁게 하면 안 돼요. 영어는 표준 간격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한글은 좁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딱 예쁘게 나옵니다. 이게 글자 기본 세팅입니다. 근데 모르셨죠? 원장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걸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겁니다. 원장님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전공한 사람이라서. 자, 그래서 애들의 두 번째 실수. 글자 폰트 맑은 고딕으로 안 하는 상태고 문자 간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첨삭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포인트를 보면 애들의 최대 실수가 이거죠. 이 여자 머리 길이가 정상이라고 보세요. 아니, 왜가 늘려놨죠. 맞추려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요. 짜그러져 있죠. 애들의 최대 실수고요. 원장님들도 가끔 그러실걸요. 막 느리고 줄이고 얼마나 보기 싫어요. 이 여자도 지금 환장을 노리실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여자를 늘려버리면 이게 칸이 안 맞잖아요. 얘를 늘려버리면 얘가 또 튀어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애들한테 수정할 때 이게 지금 늘려버린 상태인데 얘를 정상적으로 맞추면 이게 정상 가로 세로 비율이거든요. 지금 부족하죠. 잘려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파워포인트 위에 메뉴 보시면 자르기가 있어요. 이걸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자르기는 이런 거 커팅할 때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수해 버렸어요. 이 메뉴를 자르기라고. 자르기 기능도 있지만 이걸 느리고 줄이면 맞춰져요. 잘라서 맞춰져요. 그러니까 근데 딱히 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이거 영어 버전으로 쓰면 크랍이라고 나오거든요. 크랍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자르기인데 자르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찌그러진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정상 비율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얘를 조절해서 맞추면 이미지가 이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실습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실습해보면 이거 됩니다. 그래서 그림 맞출 때는 자르기를 쓰셔야 된다. 애들의 실수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죠. 이 여자를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끝났느냐? 큰일 납니다. 어떤 큰일이 있느냐? 자, 보세요. 다시 가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여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자 사진은.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단 키트가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고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나마 얘는 도움은 되긴 되네요.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파워포인트에다가 실사 사진 이미지를 넣어버리면 사람의 시선은 메시지로 절대 안 갑니다. 사진으로 가버려요. 지금 딱 보시면 시선이 정가운데 사진으로 가버리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실사 사진은 흑백으로 넣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야 텍스트 메시지로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흑백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 얘 그림을 선택된 상태에서요. 제일 위에 메뉴 보시면 이 색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요. 파워포인트 밑에. 색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다시 칠하기가 있어요. 다시 칠하기. 이 검정으로 놓으면 수묵화처럼 흑백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 흑백이 밋밋하다 하면 이런 색으로. 단색 처리로 다 밀어버립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흑백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미지는 흑백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사진 있죠. 흑백으로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사진들 봐보세요. 원장님들 그 파워포인트는 웃긴 게 사진만 넣으면 무조건 각이 져서 나와요. 각이. 각이 있으면 부드럽게 보이질 않아요. 보기가 싫어요. 라운딩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라운딩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메뉴에서 그림 찍으시고 여기 요거 딱 클릭하면 둥근 모서리화가 돼서 이렇게 흑백이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조정해 보면 이 글자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춘 게. 그러면 아까 컬러풀한 게 찌그러져 있던 게 정상 비율 사이즈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가고 이쪽 글자도 찌그러져 있던 게 정상적으로 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깔을 진하게 해서 돌렸고요. 그러면 이제 시선이 메시지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이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글자를 아이들은 줄줄줄 쳐버려요. 블로그라든가 위키백과라든가 긁어서 그냥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글자 크기 포인트가 아마 14, 16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 발표할 때 최소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글자를 써버리면 아이들이 발표할 때 줄줄줄 읽어버릴 거예요. 글자를 가장 줄이는 좋은 방법은 파워포인트에서 이 위에 메뉴 보시면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이 스마트 아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어떻게 이 도형들로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 도형들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다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요? 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지금 보시면 몇 문단이에요? 하나, 둘, 셋. 3문단이잖아요. 3문단이니까 문단 하나하나에서 줄여버리면 딱 3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하학이 뭐냐? 날강이 범람했는데 범람하다 보니까 농지 표시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맨날 다시 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한 수학 방법이 바로 기하학이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아이들이 가장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수, 텍스트 표기 방식이 작은 글자 크기로 이렇게 서술형으로 돼버릴 수가 있다. 이거는 발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고서죠. 저렇게 써버리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수, 이런 것들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첨삭은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색상, 배경, 이미지,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도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근데 이걸 알려주면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느냐? 쓸 수는 있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시간이 많을 때 하나, 둘 붙여놓고 하는데, 저기 어제 저희 딸 보니까 아빠 수행평가 도와줘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10월에 6개가 나왔어요. 중1인데 돌아버릴 일이죠. 근데 뭐 저한테 다 있는 자료라서 어렵진 않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템플릿을 사용하면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템플릿이 있는 사이트는 자, 여기서 all ppt라고 치시면 됩니다. all ppt. 자, 이 all ppt를 치시면 여기에 딱 나오죠. Free PowerPoint Template Design 하고 나오죠. 해외 사이트예요. 자, 이 사이트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 요렇게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all ppt라고. 근데 이 사이트의 강점은 첫째,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전체가 무료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이걸 씁니다. 그럼 파워포인트가 아래 보시면 어때요? 파워포인트가 교육, 컴퓨터, 뭐 비즈니스, 종교 등등 해서 분야별로 파워포인트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운받아서 얘를 그대로 써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놨을 건데, 자, 이제 나오네요. 자,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all ppt.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있죠. 내리셔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교육이다, 뭐 의학이다, 진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를, 의학을 하나 클릭할게요. 메디컬을. 자, 클릭을 해보면 내려보면 어때요? 파워포인트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하나 해볼까요? 얘 말고 쭉 내려보면 얘는 또 왜 나오는지. 자, 이거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48 슬라이드라고 돼 있죠. 48개 슬라이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48, 48, 48 굉장히 많죠. 여기 약을 하나 해볼까요? 내가 약대를 간다, 진로 발표를 한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 광고 닫고 보시면 자, 얘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 슬라이드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목차도 있고 표지가 두 종류가 이미 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도 있고 다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다운로드 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잘 보셔야 되는 게
제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얘를 내려가지고 여기 하단에 딱 보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얘입니다. Click here to download this PPT template. 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클릭하지 마시고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럼 제가 저거를 제가 안 보이네요. 이제 클릭을 해보면 자,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다운로드 받았을 때 올 PPT에서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시면 얘네들 항상 로고 있어요. 이렇게 얘 지우시고 여기 지우시고 그 다음에 표지를 얘네가 두 종류를 제공을 해요. 이 왼편에 보시면 이 표지 하나 있고 이 표지 하나 있고 화려한 거 쓰고 싶으면 이거 깔끔한 거 이거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고 반드시 파워포인트에는 목차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올 PPT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얘가 이 글자체가 이게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 폰트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로 고치라고요? 기본 폰트인 맑은 고딕의 글자 간격은 좁게로 다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 자체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슬라이드는 지우고 싹 수정해 주시면 여기에 또 최고 좋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올 PPT는 끝에 보시면 제일 끝에 48개 내려보면 자 이렇게 이거 복사해서 다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또 따다가 쓸 수 있고요. 이런 이미지도 따다가 쓸 수 있고 자 아이콘들이 수십 종류를 또 그냥 제공을 해요. PNG 파일을 클릭해서 앞에다가 또 붙여 넣으면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공짜로.